중국 현지 유턴을 결정했던 업체들이 일부 자금난을 겪는 것 같습니다. 중국 현지 기업에서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이나 이제 재무제표 이걸 구축이 되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당초에 예상했던 기업보다 적은 기업이 들어와서 이 설비를 운영하는 데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있는 것이죠. 값싼 임금을 쫓아 해외로 공장을 옮겼다가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들을 이른바 유턴 기업이라고 하지요. 국내에서도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관련 법까지 만들었는데 2012년 중국에 나가 있던 주얼리 업체들이 단체로 익산에 오기로 이전 협약을 맺은 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실제로 도내로 이주한 기업은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국제 경기 침체로 업체들의 형편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데 실상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입주 기업이 적다 보니 180억 원이나 들여지은 지원시설도 운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 유턴 기업 유치의 현실과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2년 8월 전북 도청에서 열린 투자 협약식에는 평소와는 조금 다른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특별할 게 없지만 실은 지난 1980, 90년대 저임금을 찾아 중국으로 나갔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이른바 유턴 기업들이었습니다. 이날 행사가 눈길을 끈 건 유턴 기업이 그것도 14개나 집단으로 복귀를 약속한 게 국내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전북 이전 협약을 한 업체는 27개로 늘었습니다. 대부분 모조 목걸이와 팔찌 등을 생산하는 패션 주얼리 업체로 7,000개의 일자리가 생길 거라는 장밋빛 전망도 나왔습니다. 특히 이렇게 유통기업들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업체를 유치하다 보면 대부분 기반 산업 위주로 기계 장비 위주로 들어오기 때문에 고용가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 산업 같은 경우는 고용 위주로 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익산의 한 중소기업에서 직원들이 제품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이 체인은 진짜 금제품이 아닌 아연에 금빛 도금을 한 패션 주얼리입니다. 중국 청두에서 국내로 유턴한 이 업체는 익산 3산업단지 주얼리 전용단지에 새로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 업체가 국내로 돌아온 건 중국의 기업 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서입니다. 가장 큰 장점이었던 인건비는 최근 10년 새 7, 8배가 뛰었고 환경, 세제, 근로조건 분야의 규제도 빠르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환경국 쪽에서도 많이 좀 규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무국 정도 그런 데도 그렇고 이제 공항국도 그렇고 노동국도 그러고요. 전부 다 이제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전후로 해가지고 굉장히 강화를 해서 그거 하려면은 회사 시설도 다시 정비를 해야 되고요. 또 없던 것도 만들어야 되고. 지난해 4월 공장을 준공한 뒤 요즘은 견본 제품을 생산해서 해외 각지의 바이어들을 상대로 물량 수주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직은 적은 양이지만 지난달에는 유럽에, 이달 초에는 미국에 6만 달러의 수출 물량도 수주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도내에 정착한 복귀 기업은 당초 기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전북으로 이전하기로 협약한 기업은 27개. 이 가운데 실제로 공장을 지었거나 짓고 있는 업체는 10개로 3분의 1 정도입니다. 10개는 투자를 보류했고 7개는 아예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왜 이 같은 상황이 빚어졌을까?
패션 주얼리 업체들의 자금난이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국 청도에서 미국과 유럽에 주로 수출을 해왔는데 경기 침체로 주문량이 감소해서 투자 여력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내 사업장을 정리하는 것도 생각보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유턴 기업들이 복귀를 머뭇거리고 있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산업부의 이원화된 업무 체계가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복귀 기업을 선정하는 업무는 해외 투자과, 보조금 지원 대상 결정 업무는 지역경제 총괄과로 나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외 투자과에는 7가지의 서류를, 지역경제 총괄과에는 25가지나 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코트라와 산업단지 관리공단을 통해 각각 실사를 받아야 합니다. 드러내놓고 유턴을 준비할 수 없는 처지인데다 행정의 일관성이나 신속한 업무 추진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유턴법이라는 게 바뀌어야지. 안 바뀌면 업체들 뚝이 쉬운 거더라고요. 서류나 이런 게 종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얘기인가요? 중국이라는 데는 뭐 중국에 갔을 때만 해도 뭐 돈만 투자만 하면 모든 거 다 해줬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뭐 서류가 워낙 많이 필요하니까 중국에서 몇 명 되고 쓰는 것까지 다 따지고 뭐.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유턴법의 핵심은 국내 공장터를 살 때 35%까지 보조해 주는 겁니다. 국내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인데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대상 기업은 해외에서 30명 이상을 채용하고 있어야 하는 등 일정한 규모와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더욱이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요구하는 각종 서류와 지원 조건을 유턴 기업에 똑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아직은 경영지표가 불투명해서 많은 기업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매출을 줄여 신고하는 일이 흔하고 근로자들이 우리의 4대 보험에 해당하는 5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일도 많아서 종업원 수를 증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5대 보험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하는데 직원 고용이 정상적인 고용이 중국 근로자들 자체가 자기 그런 거 별로 기대 않고 그냥 네트로 현실적으로 많이 받는 거 그런 걸 기대하기 때문에 한국같이 그렇게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내 규제와 지원 대책이 중국보다 훨씬 열악하다는 푸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지원도 줄었습니다. 익산시는 정부 지원과 별도로 유턴 기업에게 땅값의 20%를 추가로 지원했지만 지난 2013년 말을 끝으로 이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유턴 기업. 이 업체는 최근 세계적인 패션 업체로부터 20만 달러어치의 액세서리를 수주해 본격적인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생산 목표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익산에 정착한 유턴 기업 가운데는 가장 빠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타겟을 잡고 있는 시장은 유럽과 미국 쪽이고요. 현재 저희가 지금 받은 수도 물량은 유럽 스페인입니다. 현재 저희가 그리고 바이어 상담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려는 쪽은 미국 쪽이고요. 미주 쪽이고 향후 올해 하반기부터는 월 50만 불 이상의 수주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북미 수출까지 성사될 경우 내년에는 매달 100만 달러씩 한 해 1,200만 달러어치를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국에서는 값싼 인건비를 바탕으로 저가 제품에 치중했지만 국내에서는 생산비가 높아진 만큼 중고가 위주로 시장을 공략한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익산의 생산 환경은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 3월 입사한 김현희 씨가 꼼꼼하게 제품을 살피고 있습니다. 다른 업종의 직장에 다녔던 김 씨는 익산에 패션 주얼리 업체들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직업학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보석의 고장답게
직업학교에도 관련 과정이 설치돼 8개월의 교육을 마치고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굉장히 이게 나름 좀 재미가 있다고 봐야 되죠. 세밀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손으로 손으로 하는 작업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분들한테는 그런 부분이 좀 재미있어라 하고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업체는 김 씨를 비롯해 익산에서 새로 뽑은 직원들에게 모든 과정을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유턴기업들의 집단 이전 협약 이후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패션 주얼리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대부분 교육 과정에서 모조 장신구가 아닌 정통 보석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품이 나오면 도금을 하고 본딩을 하고 포장을 하고 뭐 중간에 조립 공정도 들어가 있지만 그런 것도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인력들은 이제 제품을 조립한다거나 아니면 본딩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집중적인 교육이 조금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이 업체가 겪고 있는 가장 큰 고민거리는 도금 문제입니다. 정부가 주얼리 단지에 182억 원을 들여 지은 공동 연구개발센터. 이 센터의 가장 큰 기능은 주얼리 단지 입주업체들에게 디자인과 소재 등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도금 시설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유턴기업 유치 효과에 주목한 정부의 지원으로 2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이 R&D 센터의 도금 시설은 그 국내에서 그 액세서리 도금에 관련돼서는 아마 이제 최고의 시설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보통 그 국내에서 액세서리 도금하는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약 10배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패션 주얼리 업체들은 주로 아연으로 제품을 만든 뒤 금빛 또는 은빛이 도는 도금을 해서 귀금속 느낌을 냅니다. 품질과 가격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공정이다 보니 고가의 제품은 도금 비용이 전체 생산비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저가 제품은 10%가량 들어갑니다. 익산시는 과거 유턴기업 유치 당시 도금 비용을 30% 이상 싸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전 협약을 한 주얼리 업체 23개가 모두 올 걸로 보고 도금 시설을 설치했는데 실제로는 7개 업체밖에 오지 않아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전 업체도 적은데 이들의 생산량도 공장을 지은 지 1년가량이 되도록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하면서 전체 생산 능력의 20분의 1 정도만 가동되는 상황. 작업이 적은 만큼 업체가 되는 수수료는 도금장, 인건비 등 운영비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비를 이제 우리 들어올 업체의 수에 비례해서 크게 이제 계산을 해서 설비를 마련하다 보니 이제 원래 당초에 예상했던 기업보다 적은 기업이 들어와서 이 설비를 운영하는데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있는 것이죠. 업체들이 꾸린 조합이 3년 계약으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지만 라인을 절반만 돌리는 형편인데도 매달 4~5천만 원의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운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 도금 기술자도 4명만 채용하다 보니 수출 납기를 맞추기 바쁜 영패션과 같은 업체는 자체 직원들까지 투입하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도금을 하기 위해서는 인원들이 좀 수급이 돼야 되는데 도금센터, R&D 센터의 운영난 때문에 약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물량을 받아서 생산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 인력을 지금 현재 투입하고 있고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량이 좀 다른 때보다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익산 주얼리 단지의 가장 큰 장점으로 기대를 모았던 도금장이 뜻하지 않은 운영난으로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익산시의 대처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유턴업체 유치 과정에서 도금시설 지원을 약속했던 익산시는 지난해에는 단독으로 올해는 전라북도와 함께 6억 2천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이 운영난을 호소하자
지원 2년 만에 업체들에게 자구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나 우리 시는 당초에 23개 기업만 들어왔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안 들어오니까 이게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의회나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빨리 기업이 와서 활성화시켜라 이런 측면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입주업체들은 이전 업체가 줄어서 발생한 문제를 약속을 지키고 이전한 업체들이 져야 하느냐며 불만입니다. 업체들과 익산시 사이의 신뢰도 크게 훼손됐다는 여론입니다. 시에서 저희한테 지원 방침이나 이제 지금은 이제 특별하게 변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전 하고 지금하고 어떤 그 탄력이나 여러 관심 그건 많이 좀 줄어들었지 않느냐 저희가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이 피부적으로 좀 느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도금시설은 20만 달러 수출 물량을 확보한 영패션이 당분간 맡아서 운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업체로서는 비용을 줄여도 매달 2~3천만 원의 적자가 불가피하겠지만 당장 수출 물량을 생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의 뒷북 행정도 유턴기업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턴기업이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중국에서 30명 이상 고용했어야 하지만 산업부의 지역집중 유치업종에 포함되면 10명 이상으로 그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부산은 대표적인 유턴업종인 신발산업을 여기에 포함시켜 혜택을 보고 있지만 전라북도는 주얼리 산업을 반영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문제를 깨닫고 반영에 나섰습니다. 산업부에서는 지역 유치업종으로 각 시도별로 6개 업종을 선정해서 고시를 했는데 저희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주얼리 등 보석업체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고시에 좀 반영해서 지원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6개씩으로 제한되어 있는 지역집중 유치업종을 시도별로 1개씩 늘려달라는 얘기인데 실제 반영 여부는 두고 볼 일입니다. 내년에 주얼리 산업단지에 완공되는 집적센터의 입주 상황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이곳에는 부자재 상가 8개와 소규모 협력업체 40개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3년 전 유턴기업 유치협약 때 그랬던 것처럼 집적센터 입주 상황도 낙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지금 그 의향서를 받아놓은 게 150개입니다. 그래서 그분 R&D 집적센터가 되면 그분들이 지금 의향서 받은 사람들이 올라고 대기하고 있고 저희도 시에서도 이제 방문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협력업체가 이제 필요한 상태거든요. 이 지금에 온 기업들도 협력업체가 필요해서. 하지만 이전 업체가 크게 줄어든 마당에 여기에 의존해야 하는 부자재 상가나 소규모 협력업체들이 얼마나 올지는 의문입니다. 주얼리 단지가 예상보다 터덕거리자 국회를 중심으로 관련 규정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위원회는 현재 고용 기준을 10명으로 낮추고 임금대장으로 고용을 증명하는 방안을 산업부에 요구하고 보조금 신청 접수와 심의, 현장 실사를 코트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턴법을 발의했던 전정희 의원은 주얼리 업체들의 성공적인 안착이 익산은 물론 국내 유턴기업 정책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유턴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익산의 패션 주얼리를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처음에 시작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해야 정말로 이 유턴기업 지원법의 본래의 취지를 달성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익산의 해외기업 집단 이전 협약을 계기로 유턴기업은 전라북도를 넘어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노동 집약적 기업들이다 보니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는 게 매력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유턴 기업들의 입주 상황은 2, 3년 전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원화된 선정 절차와 지원 체계,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 오히려 유턴을 막는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10마디 말보다 선도업체들의 성공이 투자를 미루고 있는 업체들의 추가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들이 안착할 때까지는 꾸준한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턴기업 유치 정책이 섣부른 성과를 내세우기에만 급급해 말만 앞섰던 건 아닌지 냉정한 반성과 꼼꼼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